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시별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와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문제, 그리고 징계처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만취 운전의 음주 측정 거부까지 제주 공무원들 줄줄이 검찰 송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주에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여기서 검찰 수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이 되면 이제 기소는 그 검사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제 사법경찰관에 기소를 해달라라는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보내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약식 기소를 할 건지 정식 기소를 할 건지 이것은 이제 검사가 판단할 사안이고, 그렇지만 검사가 약식 기소, 구약식, 약식 명령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지휘권은 판사한테 있기 때문에 판사가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더라도 공판으로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이 건을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계속 보시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도내 한 읍사무소 소속 20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자는 읍사무소 소속이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이고 20대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이제 지방 공무원 신분인 A씨에 대해서 검찰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5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인근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공무원은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측정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운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 없다면 이에 대해서 응해야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면, 불응하면 측정 거부, 측정 불응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공무원인데 음주측정 거부였었고, 음주측정 거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사고를 야기를 한 겁니다. 사고 발생한 장소는 공영주차장 내 주차장 내부이고, 또 한 곳은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이 A 씨의 그 책임은 첫 번째는 이제 벌금 등 형사처벌인데, 음주 측정 거부이고, 다음에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사고는 접촉사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을 고려하면 일단 물적 피해라고, 또 주차장 내 사고를 고려하면 물적 피해의 접촉사고라고 일단 그리고 이제 가드레일까지, 그래서 물적 피해만 야기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이지만 이제 물적 피해가 야기됐기 때문에 이런 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많지만,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이 A씨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형사 절차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이 공무원 신분이 상실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A씨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또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아마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나오는 경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벌금형, 그래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A씨에 대한 형사 처벌의 문제는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행정적인 책임은 측정 거부만 있었다면, 이번에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없었다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이 될 건데, 면허 취소 결격 기간 이제 2년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취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년 후에 면허를 다시 처음부터 재취득해 가지고 취득하면 다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장의 책임으로서 이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보험처리를 했던, 아니면 직접 금전을 교부해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던,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A씨는 이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에서 절차를 거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A씨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제 법적 불이익인 것입니다. A씨는 이제 지방 공무원인 것이죠. 두 번째 사례가 나와 있는데, 앞서 지난 8일에는 제주 해양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이 B 경위는 경찰 공무원입니다. 소속은 이제 해양경찰이죠. 해양경찰서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B 경위가 해양경찰 공무원인데 이제 간부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을 봐서는 물적 피해, 경미한 수준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인적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음주 수치가 여기 안 나와 있고, 당연히 막연히 A 경위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을 해가지고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해도 0.080% 이상이어야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인사사고 인적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0.030 이상이기만 하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워딩상으로는 이제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적 피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음주 수치라든가 인적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윤창호 제1법으로 일컬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 치사로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정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해서는 물적 피해만 적용이 돼서 그대로 도로교통법만 적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적 피해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특법으로 해서 치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위험운전 치상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경은 B 경위, 그러니까 소속 기관에서는 해경은 B 경위를 징계 해제하고, 징계 해제라고 하는 처분은 징계 처분이 아닙니다.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한 인사 조치인 것이죠. 그래서 징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수순을 이제 받는 것이죠. 이제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소속 기관에서는 일단은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기다리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원칙은 이제 형사 절차와 징계 처분 절차는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경은 이제 검찰 조사가 적어도 끝나서 기소하는 걸 보고 나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 경위에도 여기서 지방 공무원인 A와 동일하게 이제 벌금 등 형사처벌이 있는 것이죠. 벌금 등 형사처벌은 여기서는 이제 피해의 정도, 물적 피해이냐, 인적 피해이냐, 그리고 이제 음주 수치 정도에 따라서 유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인적 피해가 있고 음주 수치가 과도하게 높고 인적 피해 정도가 높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징역행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방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B 경위는 인적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100명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제 하고 하면 형사 절차에서 이제 벌금형이 되게 되면 어떻든 형사 절차에서 형사 절차 그 처벌 형벌로 인해서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되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 절차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B 경위 입장에서는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형사 처벌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이제 면허는 또 여기서는 이제 적어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 또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되면서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2년입니다. 0.080% 이상이라는 전차에서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던 인적 피해가 발생했던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징계 처분.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여기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형사적으로 공무원 퇴직,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것과 별개로 징계 처분에서도 파면 해임이 되게 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일반 그 지방직 공무원과 해양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야기했고 한 명은 음주 측정 거부를, 두 번째 사안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진 않은데 인적 물적 피해 이렇게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대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언론 보도 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